네, 컴퓨터 과학과 코딩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학습할 내용은 표준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 지금 저희가 변수, 연산자를 배웠었는데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이 필요할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표준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입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age는 20이라고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표준 출력은 입력한 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거꾸로 결과를 보여줘야겠죠. 그걸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데, 표준 출력은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로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활용한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덧셈 계산기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덧셈 계산기를 한다고 하면 넘버는 1에 10이라는 값을 넣고 넘버 2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값을 넣으면 sum하고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해라 하면 덧셈이 되겠죠. 자, 코드를 여기까지만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실행하면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넘버 1이라는 값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됐고, 넘버 2라는 값에 2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 후에 서로 10과 20이라는 값이 더해져서 30이라는 결과가 sum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 것 뿐이지, 그 뒤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주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표준 출력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작성한 덧셈 계산기에 대한 실행문에 출력을 해줄 수 있는 프린트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두 수의 합은 sum이다 라는 값을 같이 함께 출력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 결과인 sum의 값을 우리는 이 프린트문에 의해서 두 수의 합은 30이라는 sum에 할당된 이 30이라는 값이 같이 함께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해당하는 문구를 보면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 결과는 항상 30일 거예요. 왜냐하면 넘버 1과 넘버 2에는 10과 20이라는 값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용자와 같이 함께 하려면 넘버 1과 넘버 2, 즉 덧셈 계산기라고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입력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문에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넘버 1하고 input이라는 함수를 넣는 거예요. 숫자 1을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넘버 2도 마찬가지고요. 해당하는 식을 똑같이 쓰면 결과를 나타낼 텐데, 자, 인풋을 통해서 숫자 1과 숫자 2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숫자 1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 10을 넣고 엔터키를 치면, 자, 두 번째 있는 숫자 2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거고요. 거기에 숫자 20을 넣으면 비로소 넘버 1과 넘버 2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할당이 돼서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서 동일한 출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즉, 앞에 첫 번째에 봤었던 이렇게 값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사용자와 같이 함께 출력을 보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쓰고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풋이라는 걸 써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출력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력은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를 쓰게 됩니다. 프린트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대표적인 출력 함수로 프린트문을 쓰는데요. 지정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사용법은 프린트라는 걸 쓰고 괄호 열고 괄호를 닫죠. 자, 그럼 그 안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 나열해서 써주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출력을 하고 싶은 자료 값들을 쭉 나열해서 쓰면 되고요. 그 뒤로 옵션이 있게 되는데 옵션 값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한 후에 제일 끝단을 그래서 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버퍼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출력 옵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에서만 같이 함께 활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활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에 따옴표를 써서 홍길동이라는 문자를 할당을 했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각각 점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값들을 다 저장을 하고 평균을 내기 위해서 해당하는 식을 써서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당연히 홍길동에 해당한 총점과 평균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출력 결과를 프린트라는 거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홍길동의 점수는 255점이며 평균은 85.0입니다 라는 출력 결과를 보고 싶으면 우리는 해당하는 이 코드문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아랫줄에 한 줄을 추가할 텐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이 홍길동이라는 말은 이 name에 있는 변수의 값이죠. 그래서 name하고 총점은 이 부분은 단순히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서 총점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값과 자료값 있을 때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구분을 하듯이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구분을 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문구들을 잘 살펴보면 name, total, average 즉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앞서 코드문에서 있었던 변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변수명과 문자열이 이렇게 혼용돼서 쓸 때는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구분을 하면 해당하는 자리에 변수가 들어가고 문자열 들어가고 그 뒤로 변수가 다시 들어가서 해당하는 이 출력문, 우리가 원하는 출력문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료값들은 콤마로 구분하고 출력되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린트문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서식 문자열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서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변수에서 배웠듯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 자, 그래서 출력 문자열에 자료값의 출력 위치와 서식을 직접 지정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프린트라고 쓰는 건 똑같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자료들을 이렇게 콤마를 통해 쭉 넣었었는데 프린트 안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과 퍼센트 쓰고 출력값 리스트들을 쓰게 됩니다. 자, 서식 문자열에는 출력할 텍스트와 퍼센트와 함께 출력 서식을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출력값 리스트라는 거는 출력값, 즉 서식 문자열에 들어가는 출력해야 되는 값들을 뒤에다가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출력 서식이라는 말이 생소하죠? 자, 출력 서식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출력값 리스트에 있는 출력값 하나하나, 출력값 1, 출력값 2, 즉 해당하는 출력값들이 어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위치와 해당하는 게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 그런 타입을 순차적으로 대응시켜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서식 문자열 내에 출력 서식이라고 쓰여질 텐데 그 서식이 출력값에 있는 리스트 개수와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력 서식을 표현하는, 즉 출력값이 들어가야 되는 게 3개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출력 서식 또한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서식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출력 서식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자료형에 따라 달라질 텐데 출력 서식은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는 %d라고 씁니다. 그리고 실수는 %f. 그리고 한 문자 하나면 %c, 문자열일 때는 %s. 이렇게 해서 각각의 출력 서식을 쓰고 그 뒤에 있는 출력 값들이 해당하는 자리에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었던 프린트문이에요. 프린트문에 변수, 문자열, 변수, 문자열 이런 식으로 콤마를 통해서 자료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게 이제 % 서식 문자열을 활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수인 name, total, average 이 해당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뒷부분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해당하는 name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문자열이니까요. %s 이렇게 쓰는 거고요. total 총점은 정수니까 %d 그리고 평균 점수는 실수죠. 그래서 %f 해서 해당하는 출력을 해야 되는 문자열을 따옴표 안에 전부 쭉 쓰고 해당하는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네임 컴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s 문자열이니까 %s의 총점은 %d점이며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 후에 뒤에 대응해야 되는 값들을 뒤에 하나씩 순서대로 써주면 그게 % 서식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편한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린트문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 외에 % 서식 문자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출력 문자열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한 후에 출력값 리스트의 인덱스, 우리 인덱스란 말 지난 시간에 했었죠. 0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붙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자리에 대응을 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법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에 .포맷이라고 쓴 다음에 뒤에 출력값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서식 문자열에는 인덱스와 출력 서식을 포함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값 리스트에는 출력을 해야 되는 0번째 값, 즉 첫 번째 값이 되겠죠. 0, 두 번째 값이 1이 되겠죠.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뒤에다가 나열을 해서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인덱스와 출력 서식이 이렇게 중괄호로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해당하는 거를 쓰는 방법은 출력값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해당하는 인덱스 자리에
위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출력값 리스트는 말씀드렸듯이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인덱스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중괄호 서식 안에 순서대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 붙는 게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대응이 되는 거라면 해당하는 숫자는 쓰지 않아도 돼요. 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중괄호 서식은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낼 수 있어요. 즉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쓰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출력 값 리스트 중에 해당하는 자리를 불러다가 쓴다는 거죠. 또 하나만 쓸 수 한 번만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중복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 서식 이 부분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생략할 경우에는 기본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출력하는 형식을 꼭 맞춰줘야겠다라고 하면 출력 서식을 지정을 해줘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값을 해당하는 인덱스에서 찾아다가 위치를 대응시켜준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퍼센트 출력 서식이라는 거는 이게 문자열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서 %S, %D, %F 이런 말들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단순히 인덱스 번호만 맞춰서 쓴다고 하면 이 출력값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순서에 맞게 대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봤었던 기본적인 프린트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그거를 .forma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name, total, average, name, total, average 이거는 이 뒤에 이렇게 순서대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이 포맷에 따라서 인덱스라고 하면 name은 0, total은 1, average는 2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번호를 쓰지 않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1, 여기에 2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총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먼저 나왔네요. 평균은 여기서 보면 에버리지예요. 즉 두 번째 값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다고 하면 여기 0번째 값은 name이니까 이름이 들어올 거고요. 해당하는 홍길동의 평균은 평균이니까 평균은 두 번째 값이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 숫자 2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래서 뒤에 포맷하고 뒤에 써 있는 그 출력값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불러다가 해당하는 자리에 대응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출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name과 age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세요. 자, 출력한 결과물은 제 이름은 땡땡땡이고 여기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땡땡땡이고 나이는 2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자, 일단은 name과 age, 즉 이름과 나이를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 먼저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name은 홍길동, 본인의 이름 쓰시면 되겠죠. age는 20. 여기서는 숫자니까 이건 다운표를 쓰지 않은 거고 홍길동은 문자니까 다운표를 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 이름은 name이고 나이는 age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줘서 쓰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생년이라는 값을 year에 저장을 하고 올해 나이를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제 나이는 2004년생이고 올해 2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2004 이 값이 바로 생년에 해당하는 year가 되겠죠. 이 20살은 어떻게 구해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기에다가 year에 해당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 해당하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어의 값에 본인의 생년을 넣고 저는 이번에는 퍼센트 서식 문자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저는 퍼센트 %d 이게 연생이니까 이건 정수일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d 연생이고 올해 나이 또한 정수가 되겠죠. 우리가 20.5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퍼센트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이어와 해당하는 값. 그래서 이어가 첫 번째 안에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자, 포맷 함수를 한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위치가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0과 1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해당하는 포맷 뒤에 있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 해당하는 값을 해당하는 인덱스에서 불러다가 해당하는 자리에 대응시켜서 출력을 하는 게 바로 표준 출력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받는 거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입력문에는 input 함수를 써요. input. 그래서 이미 지정된 변수, 아까 앞서 이어는 2024, 아니 2004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년을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입력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고정된 데이터만 쓴다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매번 같겠죠. 아니면 그 해당하는 고정값들을 매번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이 제한적이 될 텐데 사용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즉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입력받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프린트예요. 아니, 인풋이에요. 인풋. 자, 인풋에 대한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풋하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어떻게 해라 라고 안내하고 싶은 문구를 쓰는 거예요. 자, 활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고정된 데이터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매번 결과가 홍길동만 반갑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당하는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해서 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input이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 input을 통해서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길동이라는 말을 고정적인 데이터를 할당을 시켰지만 input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거기에 사용자가 쓴 말이 네임이 할당이 되고 그 값에 의해서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자, 이름하고 여기 뒤에 커서에다가 본인이 홍길동이라고 쓰면 비로소 그때 네임이라는 값에 홍길동이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할당이 돼서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엔 이름에다가 이순신이라고 쓰면 이순신님 반갑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표준 입력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풋을 쓸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인풋을 통해서 입력한 거, 즉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될 텐데 해당하는 자료값은 항상 문자열로 들어오게 돼요. 문자열. 항상 문자열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숫자로 우리가 숫자 100 또는 20 이런 식으로 정수형 또는 3.14 이런 숫자를 넣더라도 그게 문자열로 반환되기 때문에 문자열은 수치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형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변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풋을 활용해서 우리 앞서 봤었던 덧셈 계산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넘버 원, 네, 인풋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숫자를 넣게 되고, 넘버 2에는 또 사용자로 하여금 두 번째 숫자를 넣게 합니다. 거기에 10과 20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10과 20을 넣었더니 여기에 10과 2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30이 아니라 1020이 됐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인풋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인 1과 0이라는 문자 더하기 2와 0이라는 문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문자열의 더하기는 연결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과 20을 이렇게 연결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덧셈 계산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형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풋을 받을 때 문자열로 들어올 거니까요. 이 문자열로 들어온 거를 int 정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이 괄호를 같이 함께 이렇게 써서 넘버 1에 들어오는 값이 문자열로 들어오겠지만 그거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넘버 1에 또는 넘버 2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비로소 여기에 있는 넘버 1과 넘버 2는 int라는 정수형 데이터가 될 거고, 그래서 10과 20을 더하면 30이라는 덧셈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계산을 할 때 정수형으로 계산을 해서 썸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두 개가 서로 쓰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입력을 받을 때 변환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과 변환해서 연산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활용한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기존에 연산자도 했으니까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이번 나눗셈 계산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구상을 해보시겠어요? 자, 만든다고 하면 자, 처음에 두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될 텐데 숫자니까요. 이렇게 정수형으로 int라는 거를 이렇게 써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15와 7을 입력을 해보겠다고 제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는 먼저 몫을 구할 거니까 나누기 두 개를 쓰면 이게 몫이라고 그랬죠. 몫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드라는 변수에 넣게 될 텐데 그거는 퍼센트를 통해서 넘버 1과 넘버 2를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안 쓴 이유는 리절트와 모드가 서로 순서에 맞게 여기엔 리절트, 여기엔 모드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굳이 인덱스 번호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넘버 1에 15를 넣고 숫자 2에 7을 넣으면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번에는 이제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원의 너비와 둘레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쓰는 방법은 동일해요. 어떤 계산식을 쓰냐? 이제 그 차이인 것 뿐이죠.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패턴을 찾는 거가 결국 이제 계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패턴은 우리는 이미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해당하는 패턴에 넣고 그거를 알고리즘화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를 넣고 거기 안에 숫자를 넣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플롯이에요. 자, 보통 이제 반지름이니까 5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소수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인트로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좀 더 넓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용으로 자료를 받고
자, 여기는 파이는 3.14라고 되어 있네요. 그 뒷자리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파이라는 것을 변수로 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3.14. 그래서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공식 그대로 쓰는 거고요. 너비도 마찬가지로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다고 하면 원의 둘레 길이는 로드 2고, 그죠? 라운드의 앞자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에어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에어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굳이 이건 이제 퍼센트 서식 문자열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반지름 5를 넣었더니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쭉 소수점이 있는 자릿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퍼센트 출력 서식에 대한 값은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퍼센트 %F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실수령에 대한 건데, 여기에 퍼센트와 전체 자릿수, 점,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해당하는 숫자들을 쓰고 여기다 F 이렇게 쓰면 해당하는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이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가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퍼센트 하고, 전체 자릿수는 상관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자, m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2 쓰고 f 이렇게 %.2f 쓰면 해당하는 이 결과값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프린터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결과는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준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준 입출력문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출력은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주로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지정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쓸 때 기본적인 방법도 쓰겠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본 거는 퍼센트 출력 서식, 그 다음에 점 포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열을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해서 출력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입력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 input 함수의 기본적인 거는 문자열로 반환된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표준 입출력문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데 좀 더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혹시 학습하실 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